안녕하세요. 인해법학원에서 헌법 OX를 담당한 한신만 강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서부터 헌법 OX 강좌를 진행을 할 텐데요. 이번 강좌는 컨셉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거 어차피 OX 강좌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강좌를 한 번 들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한 번은 공부를 했다는 전제하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진행 속도는 기본 강좌보다 확실히 좀 빠를 거예요.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OX를 한번 훑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책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그 두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거의 기본서의 두께하고 비슷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세하게 모든 OX 문제를 다 찝지는 못하고요. 이 중에서 많이 출제되었고, 그 다음에 향후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걸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걸 한번 다, 그러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또 찝어서 보는 그러한 강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지금 굉장히 시간에 쫓기시죠? 변호사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시간에 쫓기시는 걸 알고 제가 이제 다른 또 뭐 잡소리는 그만하고요. 바로 강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 진행 방식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이요, 이걸 처음 기본 강좌를 듣는 거라고 한다면 헌법 처음서부터 수업을 진행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만 여러분들, 우선 헌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어떠한 순서대로 강의가 진행이 될지 그 컨셉을 좀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헌법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여러분들. 헌법의 구성이요. 그러니까 헌법 그 조문을 봤을 때 헌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첫 번째로 전문이 있죠, 여러분들. 헌법 전문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전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헌법 총강이 있을 거예요. 이 헌법 총강을 갖다가 이른바 헌법 총칙이다라고도 얘기하죠. 그거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기본권론이 있을 겁니다. 기본권이 있을 거예요. 자, 그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통치구조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헌법이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본 강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전문서부터 통치구조까지 이렇게 쭉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OX 강좌는요, 순서를 조금 달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통치구조 부분 한번 와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통치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헌법 재판 부분이 있을 거예요. 헌법 재판 부분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컨대 무슨 정부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뭐 법원이라든지, 뭐 국회라든지, 또는요 권력 분립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컨셉을 어떻게 잡을 거냐? 여기 있는 이 전문가 총강 있죠. 이걸 갖다가 이른바 헌법 총론이라고 그러는데, 강학사고로는 여기가 헌법 총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강의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 요거서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재판 부분을 좀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헌법 총론 부분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통치구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정도를 공부했다라고 한다면, 아니 한 번 이상을 공부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좀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원래는 이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헌법 재판 부분을 먼저 공부해야 나머지 부분 공부하는 게 좀 더 수월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여기가 또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강좌들이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나가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효율적인 면도 그렇고 한 번쯤 공부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헌법재판론서부터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의 컨셉을 이렇게 잡고요. 우리 이제 진도를 한번 나가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벌써 5분을 써버렸네요. 강의 이외에 다른 말로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좀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교재 몇 페이지를 좀 펴보시느냐? 헌법재판론서부터 먼저 나가도록 할게요. 교재의 694페이지를 먼저 좀 펴보세요. 694페이지. 교재의 694페이지를 좀 펴보시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게 되면은 제4절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헌법재판론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 빨리 뒷부분까지 끝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기본권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거기 있는 위헌법률 심판이요. 자, 거기 있는 제1항 한번 가볼게요. 위헌법률 심판의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요건에 대해서요.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 여러 가지 내용을 갖다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걸요. 요 내용이 한번 정리되어 있어야 문제를 들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걸 지우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를 해두셔도 좋고요. 그냥 다 아시는 분들은 보면서 음미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자, 이제 여러분들 그 공법, 행정법도 한 번쯤은 공부를 하셨을 테니까요. 그걸 어느 정도로 좀 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행정법규가 있어요. 그 행정법규에 의해서 행정행위가 나옵니다. 그죠? 행정행위를 이른바 VA라고 합니다. 근데 이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근거 법률이 있으시죠? 근거 법률이 있으실 거예요. 행정행위에 해당되는 근거 법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행정행위를 여러분들은 당했습니다. 근데 그 행정행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요 VA를 취소해달라고 하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죠. 여기 있는 이 VA를 제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있는 이 행정행위가 근거 법률에 의해서 제대로 나온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재판에서 절대로 이기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꼼짝없이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딱 봤는데 이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그 근거 법률이 위헌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자,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있는 이 위헌성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걸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취소 소송을 제기했죠? 요 취소 소송 제기한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합니다? 당해 사건, 당해 소송, 당해 사건이라고도 얘기하죠. 당해 소송, 당해 사건, 사건이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소송이라고 하면 또 헷갈리시니까 예, 당해 사건이라고 합시다. 자, 당해 사건이라고 얘기하시죠. 그 당해 사건이 어디서 진행됩니까? 바로 법원에서 진행이 되시죠. 당해 사건이 법원에서 진행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법원에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시죠. 자, 여러분들을 이 사건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고라고 얘기하시죠. 그죠? 그리고 이 원고는요, 법원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취소소송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으니 그 취소소송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위헌성이 있다고, 이 위헌성이 있는 이 법률을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어떻게 합니까? 위헌 제청 신청을 하시게 되시죠. 근데 법원은요, 법률에 대해서 위헌 판단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원에 위헌 제청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 법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다가요. 헌법재판소에요.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위헌 제청 신청을 받아서 위헌, 아이고 죄송해요. 위헌 제청을 하는 거죠. 근데 법원이 다이렉트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법원의 고참인 대법원을 경유해서 이렇게 넘어가시는 것이죠. 이렇게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느냐? 여기 있는 이 위헌 제청 신청이라고 하는 걸 했을 때요, 이거를 법원이 안 받아주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위헌 제청 신청 부분을 따로 떼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거를요. 요게 여기서 이게 기본적인 어떤 핵심이에요. 요 부분이요. 그래서 요 부분을 따로 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헌 제청 신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법원에게 나요. 그러면은 그 법원이 어떠한 스텔스를 잡아요? 두 가지의 어떤 컨셉을 잡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두 가지의 입장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로 이 위헌 제청 신청을 갖다가 받아준 경우요. 그걸 위헌 제청 신청을 인용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여기 있는 이 위헌 제청 신청을 법원에 했는데 법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끄러워. 너 지금 위헌적인 소지가 없어. 그냥
지금대로 그냥 재판해 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원이 그냥 물려버리는 거죠. 기각당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보실게요. 여기 있는 이 위헌재청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인용을 해줍니다. 받아줘요. 그러면 요거는 헌법재판소법 제 몇 조에 있는 겁니까? 네, 헌법재판소법 제 41조에 그렇게 규정이 있을 거예요. 41조예요. 요거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인용되면은 그냥 이제 인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돼 있느냐? 여기 있는 이 위헌재청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한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각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꼼짝없이 당해야 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에 보시게 되면은 뭐가 있어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게 있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이 법원이 위헌재청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다이렉트로 위헌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그럼 우리 진도를 조금만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법원이 이 위헌재청 신청을 기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법원이 도대체 왜 위헌재청 신청을 기각할까요? 판사님들이 굉장히 귀찮아서요? 아니면은 짜증나서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기각을 하느냐?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기각을 하죠. 자, 여러분들이 제기한 저 취소 소송에 있어서 당해의 법률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요. 합리적인 위헌의 의심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요. 그 경우에 기각당하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법원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은 그 법률에 대해서 위헌재청 신청을요 받아들여 주시겠죠. 또는요 합리적 위헌이 의심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위헌재청 신청한 거에 대해서 받아들여 주겠죠.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여기까지요. 네, 컨셉이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컨셉이요. 그럼 우리 진도를 조금만 좀 더 나가 볼게요. OX 풀기 전에 앞서서. 그러면 자, 우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이 위헌재청 신청을 했을 때 만약에 법원이 인용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재판이 어떻게 됩니까? 재판이 이거는 중지가 됩니다. 즉 취소 소송을 제기한 당해 소송이요. 당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중지되는 거죠. 언제까지? 그러니까 위헌 판결, 그러니까 위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딱 중지가 돼요. 근데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위헌재청 신청을 했는데 기각당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이 경우에는요 재판이 중지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 경우에는 재판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되어 버리는 거죠. 요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또 뭐가 문제가 있느냐?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재판이 중지되었다. 재판이 진행되었다. 요게 뭐가 문제가 돼 있는 거 아니? 요 두 가지 내용이 여기 있는 요 내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요 재판의 전제성하고요. 요거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생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면은 기각당하는 거고요.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인용당하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요 밑에다가 좀 쓸게요.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해서요.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이런 말입니다. 재판이 계속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위헌재청 신청이 인용되면 재판이 중지가 되죠. 재판이 중지된다는 건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재판이 쭉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중지가 됐으니까 그 상태는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요 재판이 인용됐던 요소 때, 재판이 인용됐을 때 요때요. 그때의 재판의 전제성은 어떻게 파악하는 거냐? 이렇게 파악하는 겁니다. 위헌 신청 시요. 위헌 신청 시에도 재판이 계속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는요. 자, 위헌
심판시에요. 위헌 심판시에도 재판의 전제성이 이어지고 있는지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기 위헌재청 신청을 인용했을 때는 재판의 전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느 기준으로 판단하는